김종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각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물체가 양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와 베타의 각이 각각 30도로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등각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알파와 베타의 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부등각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를 타원 명령어와 같이 연결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D 작업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등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 변수라는 걸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수 중에서 스냅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2가 빠집니다. 그래서 스냅 스타일이 0이 있고요. 1이 있습니다. 자, 0은 표준을 의미합니다. 표준. 다음에 1이 등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각이 됐을 경우에 커서가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향은요. 요 커서의 방향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커서의 방향이 X표가 됐을 때, 그 다음 커서의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을 우리가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방향 전환할 때 사용되는 키가 컨트롤 플러스 영문자 1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펑션 키 F5번을 눌러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각도가 우리가 30도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각도가 30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방향이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곧장 올라가는 방향이 90도. 그러면 30도의 반대 방향은 210도가 되겠죠. 그리고 90도의 방향인 270도 방향. 자, 그 다음 커서가 X표가 됐을 때는요, 가는 방향이 30도, 다음에 150도, 210도, 330도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자, 이 방향은 330이 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90도, 왼쪽 방향은 150도, 그리고 90도의 반대 방향은 27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을 이용해서 이 3D 형태를 2D 상호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냅 STYL이라는 시스템 변수를 1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커서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물론 화면 뒤에 나와 있는 옅게 나와 있는 그리드는 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F7번을 눌러서 뒤에 나와 있는 그리드를 껐습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은 컨트롤 E나 또는 펑션 키 F5번을 누른다고 그랬으니까요. F5번을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서가 방향이 전환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형태를 그려볼 건데요. 자, 우리가 도면에서 지금처럼 나와 있는 요 70, 82, 64 이거는 물체의 크기를 나타낸다 해서 이거를 크기 치수다라고 부르고요. 25나 또는 35, 22, 38, 35 이거는 어떤 특정 구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위치 치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크기 치수와 위치 치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경우에 크기 치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대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 키가 얼마니까 내가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침대를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다리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내 다리 길이에 맞는 침대를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 치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그릴 때 먼저 크기 치수를 맞춰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당연히 F8번 키를 켜줘야겠죠. 그리고 이 방향 거리는 70. 이때는 좌표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F8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동을 시켜서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 70, 마지막은 C 해서 닫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각 추상을 할 때는 그리는 것보다는 복사 명령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카피. 자, 요 직선 두 개만 선택을 해서 아래로 내려갈 건데 안 내려가죠. 자, 이럴 때 펑션 키 F5번을 눌러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높이는 64. 자, 그런 다음 상하를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어주고 나면 왼쪽 그림에 요 그림의 형태를 가공하기 전에 전체 크기 치수가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할 건가 작업할 부분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위쪽에 있는 요 위에 요 선입니다. 요 가로선을 요 선을 여기까지 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옵셋은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옵셋은 이 직선을 평행 복사를 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등각은 30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옵셋을 쓸 수는 없고요. 복사 명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을 여기까지, 즉 그러면 25와 20이니까 47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 그리고 이 직선을 47만큼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 요 직선과 요 직선 엔터키를 했고요. 임의의 점 그리고 F8번 죄송합니다. F5번 눌러서 방향을 전환해 주고요. 여기로 47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위쪽으로 35가 돼 있죠. 그러면 요 직선을 지정하고요. 기준점 클릭 위쪽으로 35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트림해서 먼저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 없고 여기 필요 없고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뒤에도 이 모양이 필요를 하죠. 그럴 때는 금방 만들었던 이 두 개의 직선을 복사 명령을 쓰는 거죠. 자, 기준점은요.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직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자, 필요 없다 싶은 선. 그럼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 그리고 트림이라는 명령을 준 다음에요. 필요 없는 직선,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자릅니다. 그리고 요 기울어진 부분에 보면 전체 크기 치수가 70이고요. 위치 치수가 35니까 딱 절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라인 명령 가지고요. 요점, 요점, 그리고 중간점, 닫기. 자, 이러고 나면 요 선은 어차피 하나의 선이고 하나의 선이니까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해서 요 직선을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자리 있죠? 38자리. 그러면 똑같이 복사. 여기 직선 지정하고요. 임의의 점 그리고 F5번 요 방향으로 38mm. 다음 요 직선을 또 기준점 임의의 점을 잡고요. 이쪽 방향으로 22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트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트림 명령 대신에 이런 명령어도 했었죠. 필릿에서 현재 옵션이 뭐가 되어 있든 상관없이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남길 선과 남길 선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자르기가 됐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또 Shift 눌러서 자르기, Shift 눌러서 이렇게 자르기. 이런 방법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지워버려도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의 선이 필요를 해요. 필요를 하니까 move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이 직선을
기준점 여기 잡고 여기를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사, 요 직선을 클릭을 했어요.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갖다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 명령을 줘서 여기에서 요 지점 다시 복사를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하나 그려줘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모양과 같은 입체도 형태가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복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2번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크기가 그렇게 모양이 그렇게 특이한 형성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똑같이 외형을 먼저 그려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복사 명령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길이가 136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는 105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을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복사를 하고요. 다시 이 직선을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92가 되어 있죠. 복사. 어차피 지금 나머지 뒷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앞쪽에 노출된 여기를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빈 공간 한 점 클릭. 그리고 F5번 눌러서 방향을 아래로 변경을 했고요. 높이는 9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라인 가지고요. 각각의 끝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크기 치수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32, 여기에서 여기까지 38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F5번 눌러서 방향을 제가 바꿨는데요. 자, 복사 명령을 줘서 요 직선을 선택하고 이미점에서 요 방향 32 끝내고 다시 요 직선을 지정해서 요 방향으로 38mm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려서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복사 기능도 괜찮지만 서클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에서 여기를 중심점으로 반지름 32짜리 다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38짜리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원을 쓰게 되면 중심점에서 모든 거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인 가지고요. 요 점에서 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반지름 32, 반지름 38짜리가 완성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립니다. 다음에 여기 38짜리가 있죠. 그럼 요거는 복사, 기준점, 객체 먼저 지정하고요. 자, 이미점에서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요 방향으로 38mm. 짧죠? 짧은 거는 이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연장, extend, 연장 받을 것 선택, 특히 연장시킬 것 선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에 깊이 25mm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복사. 자, 요 직선을 지정하고요. 빈 공간 클릭 F5번 눌러서 방향 전환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25mm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선은 다 그려졌네요. 그러면 라인 명령서 여기, 곧장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 둘, 이쪽에 끝에 셋.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요 직선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선은 즉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자, 그리고 트림에서 자, 여기와 여기를 지정해서 요거 필요 없죠. 요거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는 요 직선 선택한 다음에 중앙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내죠. 자, 그 다음 여기 46이라는 거 있죠. 자, 그러면 또 서클을 해보겠습니다. 요 점에서 46.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라인, 여기 끝점에서 이쪽 교차점까지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46만큼 직선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라인 해가지고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높이가 92가 있고요. 요거 높이 45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요 치수의 거리는 47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해서 47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사. 자, 요 직선을 또는 밑에 거를 할까요? 밑에 요 직선을 클릭하고요. 빈 공간 클릭 위쪽으로 45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틀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자, 라인 명령 가지고요. 여기 끝점에서 요 직선의 끝점으로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붙었네요. 여기 붙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끝점 여기 가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선들이 유관성 보이죠? 그럼 필요 없는 선들은 모두 지정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트림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를 잡았어요. 요 선, 요 선. 선이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라인 명령을 줘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이 선이 하나 빠졌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두 번째 형태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만 제가 그리는 과정을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도를 가진 것은 우리가 사실은 작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가진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런 형태를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외곽 전체를 그린 다음에 잘라내도 됩니다. 그래서 외곽 전체를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F5번 눌러서 방향 전환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치수를 먼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전체 길이 120 선 한번 끊었고요. 다시 요 점이죠. 자, 요 점에서 요 부분이 이렇게 꺾어지니까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거리 50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36 그리고 여기 끝점을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윗부분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요. 전체 높이 73 F5번에서 방향 전환했고요. 요 방향으로 자, 요 방향으로는 여기 50이고요. 35가 있으니까 총 85가 되겠죠. 그래서 85 위쪽으로는 29mm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요 방향 또 35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가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라인 해가지고요. F5번 요 점에서 요 방향으로 13mm가 선이 가 있어요. 또 13mm 선 하나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는 복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복사 자, 요 직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고요. 다시 요 직선을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직선을 여기에서 아래로 복사를 해주고요. 요 세로선을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복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졌고 요것만 라인 해가지고 이어주는 거죠.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가는 요 직선 길이는 요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사 여기 끝점을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직선을 여기 끝점에서 밑에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림 이 부분을 자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졌고 이게 삼각형이 남았죠. 자,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명령을 주고요. 자, 밑에 요 선입니다. F5번 방향 전환해 주고요. 자, 위쪽으로 16 다시 엔터키 한 다음에요. 위쪽으로
38mm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 요 직선의 중심에서 선을 곧장 내리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보면 요 위에 폭이 25가 되어 있거든요. 요 25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클을 활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쪽 교차점에서 지름 D를 25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요 거리가 12.5, 여기에서 여기까지 1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을 그리면 한 번에 작업이 되는 거고, 만일에 우리가 이 직선을 복사를 했으면 이쪽 방향으로 12.5, 이쪽 방향으로 12.5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클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 라인 명령을 주고요. 이쪽 교차점에서 이쪽 교차점으로, 또한 요 위에 교차점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삼각형이 그냥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면 필요 없는 직선들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이 원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요. 마지막으로 트림. 자, 요 직선에서 여기를 잘라내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요 삼각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 삼각형도 요 끝점에서 직선을 쭉 이어져도 되고요. 아니면은 있는 걸 써먹자라는 거죠. 복사. 자, 요 직선의 기준은 끝점을 잡고요. 각각의 삼각형이 여기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선을 먼저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을 먼저 지정하고요. 요 직선의 중간점, 요 중간점에서 여기 중간점, 다시 곧장 내려가서 이게 끝점이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이 복사본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를 라인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여기 교차점, 밑에 여기 교차점을 찾아야 되는데 잘 안 나오면 탭을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교차점, 여기 교차점. 그러면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교차점이 다 된 거죠. 그러면 이 직선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해서 지워주고요. 다음에 트림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등각투상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자, 이제 뭐가 어렵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나간 예제 도면이 여기까지 나갔을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목각지가 된 게 있어요. R16. 그렇죠?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는 가능한데, 지금은 이거는 변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등각투상으로 하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위에 가보면 타원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등각투상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등각투상에서 지금 봤을 때 작업하기가 힘든 부분은 현재 9번, 10번, 12번, 11번도 있겠네요. 그렇죠? 11번은 왜 어렵느냐면 여기에 각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60도. 그 다음에 9번이 어려운 거는 9번에도 여기에 각도가 각각 30도와 38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금방 언급한 것처럼 목각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여기에 목각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원이죠. 밑에서 봤을 때는 원기둥이지만 이게 기울어져서 잘라졌기 때문에 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구멍 부분은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고요. 여기는 여기 목각기가 작업하기가 힘든 거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어든 표현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기본 형태는 맞춰놨고요. 기본 형태를 맞춰놨고 다음에 2D 도면 요 도면을 위에서 봤을 때 또 여기서 봤을 때 그 거리값을 활용을 해서 9번을 그려주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을 제가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쪽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자, 9번도 먼저 크기 치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점을 지정했고요. 펑션 키 F5번을 눌러서 방향 전환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요거 길이는 90, 이쪽 방향은 127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 직선을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다시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모두 지정을 하고요. F5번. 자, 아래쪽으로 71과 30이 있죠. 그래서 전체 높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1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라인 명령 가지고요. 각각의 꼭지점들을 이어서 먼저 크기 치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만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사. 요 직선, 요 직선. 이미 점에서 잡고요. 높이가 71이 됐죠. 그래서 위쪽으로 7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 직선이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죠.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75가 있죠. 그럼 75 똑같이 요 직선을 요 방향으로 75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라인 명령 줘가지고요. 여기 끝점, 여기 교차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이렇게 해주면은 요 모서리가 깎아진 부분이 표현이 됐죠. 그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요것도 필요 없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트림 요거 연결해서 이게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요 연결해서 얘가 필요가 없죠. 자, 그러고 나니까 요 직선도 필요가 없죠. 요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앙에 이걸 파내겠죠. 그렇죠? 자, 요 파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 요 직선을 F5번 눌러서 방향 전환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21mm 왔습니다. 그리고 21, 48이 되니까 총 69가 되겠죠. 그래서 69만큼 선이 오고요. 자, 다음 요 직선 있죠? 요게 위쪽으로 35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직선을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요 직선. 자, 요 직선은 어차피 방향은 요거와 요거가 방향이 똑같이 갑니다. 방향이 똑같이 가니까 여기서 복사, 카피 명령을 줬어요. 여기 끝점을 이쪽 교차점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을 이쪽 교차점에서 이쪽 교차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려면 여기 만나는 자리 있죠? 여기 라인 이쪽 교차점에서 요 직선이 서로 만나는 자리 있죠?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형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트림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요 기울어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가 없으니까 중앙에를 잘라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필요 없고요. 다음에 요 직선 선택을 해서 요거 필요 없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요. 그럼 나머지 필요 없게 됐으니까 요거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 직선이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딜리트해서 지우고요. move 요 직선을 요 끝점에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에서 여기에서 잘라내고요. 다시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윗부분이 아랫부분이 완성됐고요. 자, 이제 여기가 문제죠. 여기 보면 위에 각도가 30도가 돌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30도 개념으로 회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냅 스타일을 원래 상태로 표준을 바꾸겠습니다. 스냅 스타일을 0. 그리고 이 물체를 위에서 봤을 때 모양만 간단하게 옆에다 그리겠습니다. 임의의 거리. 그리고 요거 높이는 요거는 90. 그리고 요거는 또 임의의 거리. 자,
자, 이렇게 봤을 때 로테이트 요 직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그려놓은 요 직선이 여기 있는 요 직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직선이 이렇게 갔을 때 요 각도가 30도가 돼 있죠. 그래서 로테이트에서 여기 기준을 잡고요. 여기서 복사시 각도는 30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요 직선을 연장, extend 먼저 연장 받을 거 지정하고요. 연장시킬 거 지정.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요 거리가 필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옵셋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서클을 활용하는 거죠. 자,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원 크기를 이만한 걸 그리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했죠. 동일하게. 자, 요 점에서 한 점을 찍고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엔터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리와 여기서 이 거리가 같아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라인 가지고요. 이쪽 교차점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선이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사 요 직선을 요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그리고 라인을 일단은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요 점에서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필요 없는 선 트림했어요. 여기와 여기를 잘라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요 뒤에 38도라는 거 있죠. 자, 저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도면을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라인 가지고요. 선을 대충 요 방향으로 90만큼 가고요. 그리고 아래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높이 30이 되어 있죠. 요거는 옵셋을 해도 되겠죠. 옵셋 30, 30만큼 거리가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각도가 38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38도가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 각도가 38도가 되는 거죠. 요 각도가. 자, 그러면 여기가 38도라고 하는 것은 억각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38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직선을 회전 명령을 줘가지고요. 요 방향으로 38도만큼 회전 복사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여기 직선을 여기 끝점을 잡고요. 복사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호는 빼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빼기 38도.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리, 즉 여기에서 이 직선이 고장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우리가 필요로 한 거죠. 그 필요로 한 거리가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서클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만큼만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요 점이죠. 요 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요. 그대로 엔터키 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 거리와 여기에서 요 거리가 같아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선을 제가 지워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복사.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인. 이쪽 교차점에서 저 뒤에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워버리고요. 다시 선을 자, 이쪽 교차점에서요. 또 F5번 방향을 이 방향으로 우리가 스냅 스타일 꺼버렸죠. 그러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직선을 여기에서 이쪽 교차점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나오는 여기 각과 여기 각은 같은 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교차점 나오죠. 그래서 요 점에서 여기 두 개가 선들이 만나는 자리 있죠.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선 하나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선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결과적으로 요 직선이 요거하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직선이 필요가 없게 됐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잘라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지웁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요건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요점에서 20, 20 떨어져 있으니까 서클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요점에서 반지름 20. 그럼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에서 똑같이 반지름 20.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자,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직선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선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요.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점은 여기와 요 지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원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 이번에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을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시켜요. 그리고 깊이 여기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깊이는 15죠. 그러면 똑같이 요 직선을 아래로 15만큼 또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트림에서 여기와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 잘라내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정을 해서 요거 필요 없고 여기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요 선을 지정해서 일단은 여기를 잘라요. 그럼 기본 모양이 이렇게 잡혔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복사입니다. 자, 요 직선을 지정해서 끝점에서 여기 교차점 하나 잡아주고요. 다시 요 직선을 선택해서 여기 끝점에서 밑에 끝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자르기로 해서 잘라버렸는데요. 잘라버렸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여기 끝점을 이쪽 자리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요거를 여기 끝점에서 요 위에 요 끝점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이 잘못 잘라졌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트림. 자, 여기 잘라내고요. 요 두 선은 붙어야 돼요. 그리고 요 직선이 여기까지 붙어야 되니까 연장, 익스텐드, 연장 받을 거 지정하고요. 연장시킬 거. 그 모양이 왔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Shift를 눌러주면 트림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트림에서 이거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 선 필릿에서 Shift 눌러서 선택해주면 그대로 연장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도면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거리를 모를 때는요, 이 차원에서 형태를 본 모양을 그려주고 서클을 이용해서 거리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등각 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